식사 후 30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시간 동안의 행동이 건강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를 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90이 되었고 여전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오가는 최전선에 서 있는 박노준이라는 이름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저는 수많은 생명을 두 손으로 붙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적처럼 살아난 이도 있었고 조용히 눈을 감은 이도 있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손주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셨던 어르신, 그 따뜻한 한 숟가락의 국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영영 떠나버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고 늘 그러셨듯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단지 식사 후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순간을 불러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늘 조용히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지고 약해지기에 식사 후에 짧은 시간조차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의 남은 10년을 더 따뜻하게, 더 건강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도 평소처럼 건강하게 지내시던 70대 어르신 세 분이 식사 후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식사하셨을 뿐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어쩌면 지금도 손주 손을 잡고 볕을 즐기고 계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명예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인간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이별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잃는 사람이 아닌 지키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작은 지혜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이 중요한 정보 하나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10분 지금 이 시간을 내주신다면 앞으로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건강은 운명이나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선택하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10분이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지막 10년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께 전해드릴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노후의 건강 정보는 결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과 죽음을 가르는 지혜이자 한 사람의 일상을 지켜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미소 짓고 내일도 천천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평범한 하루를 지켜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생명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또 수없이 많은 손을 붙잡고 생의 끝자락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덕분에 감사의 인사를 참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건 끝내 손끝에서 흘러나간 생명들, 아무리 애써도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얼굴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녀들과 웃으며 식사를 나누셨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행동, 단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짧은 방심이 그들을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가족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하루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막 끝난 이른 아침이었고 응급실 앞에는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들은 모두 고령의 어르신들이었고 공통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3분 모두 식사를 마친 직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행동 하나를 하셨고 그 뒤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였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기분 좋게 욕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셨다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시던 중 갑자기 호흡이 멈추며 쓰러지셨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은 식사 후 바로 등산을 나가셨습니다. 산 중턱에서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모두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훔치던 아들 흐느끼며 말문을 잇지 못하던 며느리, 그리고 울먹이며 말하는 어린 손주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어제 같이 밥 먹고 놀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퇴근을 하지 못한 채 병원역 공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의 찬 기운이 코끝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걸까? 그날 밤 긴 사제 끝에 저는 결국 하나의 해답에 닿았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위험한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식후에 따뜻한 욕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어르신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 식사 직후에 과도한 운동이 심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진료실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 치명적인 위험을 충분히 강조해 드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크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직접 말하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제가 45년이라는 세월을 응급실에서 눈물과 후회 속에서 체득한 산과 죽음을 가르는 지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에 좀 눕는 게 뭐 어때서? 목욕은 몸을 풀어주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처럼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식사 후에 단 하나의 행동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네. 저는 그 무수한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별 다를 것 없던 평범한 하루가 저녁이 되자 응급실에서 이별의 무대로 바뀌는 장면을요. 그곳에서 눈을 감은 수많은 어르신들. 네, 그리고 아직도 그 모습들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표정, 가족들의 절규, 그리고 남겨진 후회의 공백. 그래서 저는 오늘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영상 하나를 보며 지나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은 생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하루라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길잡이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하루의 마지막을 웃음으로 채우고 다음 날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일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단 30분.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10년을 지켜낼 수 있는 황금의 찬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작용을 위해 몸속의 혈액이 대부분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된 행동 하나가 심장과 뇌에 공급되어야 할 혈류를 방해하고 그 결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결코 우습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짧은 30분의 소홀함 때문에 눈물 짓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부디 오늘부터 식사 후에 습관을 바꿔보세요. 단지 몇 가지 행동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도록 안정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냥 밥 먹고 좀 누웠을 뿐인데요. 정말로 딱 그것뿐이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누움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구급차에 실려오게 되는 현실을 저는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것 때문에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그 설마가 때로는 산과 죽음의 경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69세의 최순자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평소에도 건강하고 활발하게 지내시던 분이셨고 특별히 이상이 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맛있게 드신 후 평소처럼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으며 심한 답답함에 가족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실려온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해 결국 기도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겼고 위산성 폐렴이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삼키는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위산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기도를 거쳐 폐까지 침범하기가 쉬워집니다. 한번 폐에 들어가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폐렴 염증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회복도 더디며 합병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 기내과 박정우 교수님은 언제나 환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절대로 바로 눕지 마십시오. 위산이 식도를 따라 올라오게 되면 단순한 속쓰림으로 끝나지 않고 식도염, 폐렴 심하면 폐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밥을 먹고 바로 누워 낮잠을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된 이후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그 작은 행동이 나이 들수록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요. 위산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닙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이 액체는 식도와 기도를 자극하고 상처를 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자극이 끝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그 손상은 누적되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사 후의 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태도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있기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수칙, 그것은 밥을 먹고 난 뒤에 단 30분을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30분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반복되는 위산의 역류는 단순한 쓰림을 넘어서 식도 벽을 자극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이 지속되면 결국엔 출혈이나 심하면 식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누운 자세에서 음식물이 중력에 도움 없이 오히려 위로 치솟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때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며 신체 곳곳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그냥 살짝 기대었을 뿐인데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살짝이라는 자세가 오히려 폐에는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 소파의 절반쯤 기대된 형태조차도 폐하부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폐렴의 발병률을 3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예민하고 약해지는 노년기에 이 현상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인 김영자 할머니는 식사 후 항상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시곤 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72세의 그분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폐렴으로 무려 3차례나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폈고 결국 식사 후의 휴식 자세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최소 30분간은 정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등은 의자에 살짝 기대되되 몸 전체가 뒤로 눕지 않도록 유지하고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위산의 역류를 예방해 줄 뿐 아니라 소화 기능도 한층 더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전 제 진료실을 자주 찾으셨던 이순자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75세의 그분은 오랫동안 만성위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며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셨지요. 그러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식사 후엔 꼭 똑바로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지 않아도 속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때로는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는 줄고 소화는 나아지고 폐에 가해지는 부담은 현재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도 식사를 마친 직후 곧바로 눕는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단지 여러분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사실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찜질방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몸도 풀리고 소화도 잘 되는데요. 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또한 젊었을 땐 식사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 그 유혹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응급실에서 수많은 위급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저는 그 낭만적인 생각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행위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몇 달 전 아직도 제 기억에 선면이 남아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6세 팔병철 할아버지,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셨고 찜질방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모여 탕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식당에서 닭볶음탕을 나누시고 곧장 찜질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근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그리고 놀란 찜질방 직원들이 급히 이비구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끼 식사 단 한 번의 습관적인 행동이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때로는 치명적인 오는 온도로 바뀔 수 있고 평범하다고 여긴 일상이 삶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몸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식사 후에 자세 그 작은 선택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진실을 이해하고 그 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곧장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그분은 평소처럼 지내던 하루를 마무리할 줄 알았던 어느 오후에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나온 진단은 뇌경색. 뇌로 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른쪽 발과 다리는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생기 넘치던 일상이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우리의 몸은 위장으로 많은 혈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위가 소화 작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 표면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결과 혈액이 위장뿐만 아니라 피부 쪽으로도 대량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의 양이 급감하고 결국 뇌는 산소 부족에 빠지며 심장에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 실신,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혈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콜,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겐 그 위험성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심장맥과 전문인 김민우 교수님이 진행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식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습관은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이나 찜질방 입구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입욕을 삼가주세요. 이 경고문은 단순한 안내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난 결과 수많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많은 분들이 시원해지기 위해 에어컨 바람을 강하게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땀을 식히려는 마음에 에어컨 바로 앞에 앉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선택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류가 위장으로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바람을 갑자기 맞으면 혈관이 급속히 수축되며 혈압이 요동치고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송미경 할머니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작년 여름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셨고 곧이어 식은 땀이 나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며 급히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이후 할머니는 에어컨을 항상 천장 쪽으로 돌려 간접 바람만 맞으시고 식후엔 늘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겨울엔 상황이 정반대지만 위험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추운 바깥 공기를 마시게 되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등락하고 뇌혈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되던 상태에서 갑자기 찬바람을 맞게 되면 이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후 최소 1시간은 뜨거운 탕이나 찜질을 피하세요. 에어컨을 켜야 할 땐 직접 맞는 바람이 아닌 간접 바람을 사용하시고 여름철엔 미지근한 보리차, 겨울철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겨울에 외출하실 경우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후 따뜻한 옷차림으로 조심히 나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 속의 작은 습관 하나가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단단한 듯 보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살이 안 찐다던데 건강에도 좋지 않나요? 네, 그 질문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분명 몸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때와 방식이 잘못되면 그 이로움은 오히려 해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운동이 뭐가 문제야? 언제 해도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질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 끼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45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식후 30분 이내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2세의 민수 할아버지.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시고 산을 오르는 걸 삶의 낙으로 삼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산날의 식당에서 도토리묵과 매콤한 닭볶음탕을 나누셨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늘 그렇듯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문제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중턱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친구분들이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곧바로 119가 도착해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은 간신히 건지셨지만 심장에는 큰 손상이 남아 결국 시술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죠. 이처럼 평소 건강하시던 분들도 식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이 극심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혈류는 대부분 위장으로 몰립니다. 소화기관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적으로도 혈액이 필요해지며 심장은 동시에 두 방향으로 혈류를 공급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경사진 오르막길을 낡은 차가 전속력으로 올라가려는 것처럼 심장은 급격한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이 부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등산,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들은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심장 박동을 폭발적으로 가속시킵니다. 이때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 최윤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내에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 관련 사고의 위험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위험도가 훨씬 더 치솟는다고 하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식사 후 혈당 조절을 위해 공원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저혈압, 식사로 인해 위장으로 쏠린 혈류가 빠른 걷기로 인한 근육 수요까지 겹치며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엔 꼭 30분 정도는 천천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가볍게 걷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후 할머니는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식사 후엔 집 안에서 편안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30분쯤 지나면 공원 벤치를 중심으로 천천히 걸으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로는 비슷한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허리를 곧게 펴고 다른 자세로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거나 공원에 있는 벤치를 중심으로 느긋하게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반대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준비엔 30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거나 땀이 흠뻑 날 정도로 강도 높은 운동은 식사 직후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이 건강에 이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가장 안전한 시점은 식사 전에 하거나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기 이후에는 운동의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격렬한 동작은 근육과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심장에도 치명적인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건강은 빠르게 얻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도 꾸준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입니다. 위장으로 혈류가 집중되고 소화기관이 활발히 작동하며 내장이 민감해져 있는 시기죠. 이때 무리한 운동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할 장기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장의 리듬을 흔들어 놓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욕심을 부린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그 흐름에 맞춰 적절히 움직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앞서 저는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바로 눕는 것. 둘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셋째, 격한 운동을 하는 것. 이 3가지만 조심하셔도 많은 위험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식사 후에 꼭 지켜야 할 좋은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진 습관들입니다. 제가 응급실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몸으로 터득한 생명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식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의 점막을 자극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죠. 제가 치료했던 최순자 할머니도 위산 역류로 오랜 세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도 여러 번 바꿨지만 효과는 늘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권해드린 습관, 식사 후 10분쯤 지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일을 실천하시고 난 후 약보다 이게 훨씬 낫네요.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가에 생생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장기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저는 그분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단순하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입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로 30분간 앉아있기. 식사 후 곧바로 등을 대고 눕는 습관은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립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간은 곱게 앉아 계세요. 등을 고추 세우고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붙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식후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었고 늘 더룩함을 안고 사셨죠. 그런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단순한 습관 하나로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사 후 30분만 꼬꼬지 않는 습관을 들이신 뒤 약을 거의 끊고도 편안한 소화를 경험하시게 되었죠.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할머니의 웃음 섞인 말씀은
단순함 속에 숨겨진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바른 자세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와 장이 제 위치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세 번째,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기. 그리고 식사 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가벼운 대화 한마디가 소화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 어떤 약보다 부작용 없는 최고의 보약.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눈 후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 반찬 참 맛있네요. 이렇게 몇 마디 나누는 시간은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 몸의 긴장을 풀고 자유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오늘은 그리하여 식사 후 30분. 이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한 잔의 미지근한 물, 바른 자세, 따뜻한 대화로 채우신다면 그 하루는 훨씬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조용한 약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한 그 힘은 가까운 이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친구든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라는 말처럼 그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소화까지 도와주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남편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의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꼭 챙깁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처럼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의 사이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짧고 평범한 대화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적 교류는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해 줍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대화는 더욱 절실한 마음의 비타민이 되어 줍니다. 식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식후 30분 뒤에 천천히 걷기입니다. 이 가벼운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정리하고 몸속 에너지를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빨리 걷거나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분 정도의 산책이면 충분하죠. 오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도시는 것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예전엔 당뇨 수치가 높아서 약을 3알씩 먹었어요. 그런데 이 걷기 습관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이어가니 약을 1알로 줄일 수 있었고 체중도 5kg나 줄었죠. 하시며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식후의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식사 후 찾아오는 졸음이나 답답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식사 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바른 자세로 등을 세우고 호흡을 정돈하는 것, 사랑하는 이와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식사 후 여유롭게 걷는 것. 이 4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안정되고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코가의 수술이나 특별한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지만 성실한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식사 후 주의할 점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사 후 관리를 잘해도 정작 식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45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가장 자주 마주한 장면 중 하나는 식사량 조절의 실패의 응급 상황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엔 밥 2공기쯤은 기본이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는 먹어야 배부르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몸의 모든 기능을 조금씩 늦추고 약화시킵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먹는 것은 위장에 큰 부담을 주며 심한 경우 심장에까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이동철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식사 후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과식으로 인해 위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심장을 눌렀던 것입니다. 속은 더 부룩하게 막히고 식히고 혈압도 불안정하게 출렁였죠. 그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께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보시라 조언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바닥 정도 크기의 양을 기준으로 삼으셨고 그 습관은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깊은 의식입니다. 하루 3번 우리는 삶의 리듬을 조율할 기회를 만나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조심스러운 섭취, 따뜻한 대화, 여유 있는 산책, 그리고 스스로의 몸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장의 팽창으로 느껴졌던 묵직한 불편함이 사라지고 가슴 깊숙이 찌르던 통증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환자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밥은 손바닥만큼만 담아보세요. 반찬은 색깔이 서로 다른 3가지로 간단하게 준비하고 꼭꼭 씹는 것 적어도 20번 이상은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허기졌다고 급히 음식을 밀어넣는 습관은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런 식사가 반복되면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씹는 것 그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포만감은 더 빨리 찾아오고 불필요한 과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채소와 과일입니다. 척시의 절반은 반드시 이들로 채워야 합니다. 다양한 색을 가진 식재료일수록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라, 식탁이 무지개처럼 다채로워질수록 건강에도 생기가 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처럼 흡수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을 식사에 꼭 포함시키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단백질은 그 어떤 영양소보다 핵심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지치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미나 보리, 귀리와 같은 통곡물이 섞인 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단순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식사 후 심한 졸음이 몰려오거나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신가요?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과식으로 인해 위장이 무리를 하고 기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다른 장기에 필요한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식사량과 식사 속도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에는 혼자 밥을 먹다 기도가 막혀 실려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단 몇 분 만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 전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세요. 식사 중에 목이 막히거나 사례가 들렸을 때 즉시 마실 수 있도록 가까운 자리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식사 후 1시간 안에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누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위기의 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순 할머니는 매일 혼자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들과 꼭 10분 동안 통화를 하십니다. 어느 날은 통화 도중 속이 좀 불편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짧은 말 한마디 덕분에 아들이 곧바로 달려와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었더라면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의식이자 하루를 정돈하는 소중한 의뢰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으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이제 여러분은 식사 전후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잘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단순한 정보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식탁 위에서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사 습관을 돌아보시고 찾더라도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는 언제나 응급실이 아닌 건강한 일상 속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를 피하시면 위장, 심장, 뇌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바꿀 가치 충분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 어르신들의 식사 후 건강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